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 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 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 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와 긴축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간밤 뉴욕 증시는 막판에 낙폭을 살짝 줄였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인의 저가 매수 유입이 되면서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2,700선 초반에 무너졌다가 올라오면서 현재는 딱 보합권에서 2,70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860선까지 올라갔다가 상승폭이 살짝 꺾이면서 현재는 85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원자재 관련주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지주들 강세인데요. 유럽 제지 가격 400% 폭등 소식에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로 비료, 사료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게임주들이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크래프톤이 오늘 7%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펄어비스가 지난해 실적과 함께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출시 일정을 발표하면서 현재 4%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 리스크와 물가 지표를 주목하면서 시장이 아슬아슬하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 상황과 종목들 흐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전해 들으실 수 있는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늘은 이태우 3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 투자 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지수가 좀 반등을 시도하는 듯 했다가 지금은 다시 살짝 꺾이고 있습니다. 워낙 또 악재가 굵직한 것들이다 보니까 좀 안심할 수가 없고 요즘에 투자 심리 자체가 워낙에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도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그래도 보합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는 네. 그래도 투심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그렇게 강하게 발생을 해주면서 상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악재성 요인들을 여전히 영향권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일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발언이 다시 한번 좀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라고 하면은 기존에 3월달 같은 경우에는 50bp 기준금리를 즉 이제 0.5%포인트 인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월 1일까지는 1%포인트, 즉 100bp를 단번에 올릴 것이다라는 이런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장에서 영향을 주긴 했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내일 2월 16일자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진행이 될 때 주요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망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1월 생산자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되고요. 미국 1월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이제 또 다시 물가 상승률이 좀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도 시장에 반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내일 같은 이제 1월 FOMC 의사록에 대한 공개
가 이제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 1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매파적인 발언이었느냐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관망 심리 속에서 소폭의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 고조가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명령이 또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의 국가안보 이제 보좌관의 발언에 따르면은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우크라이나 지역을 또 이제 러시아에서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오늘장에서 실제로 원자재와 관련된 이런 인플레에 관련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하면서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전일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급등세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네. 서부 텍사스주 같은 경우가 전일 또 2% 이상 급등을 하면서 지금 현재 95불 이상을 돌파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100불 이상을 갈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까지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우려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일 미증시에서 쉐브론 같은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중앙에너비스 같은 이런 원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이 또 차익 실현하는 움직임들이 나온 만큼 아무래도 이 관련주들을 좀 보는 거에 있어서는 워낙 빠른 시기에 순환매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고 혹여라도 내가 대응이 빠르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관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 대표적인 두 가지 악재가 있죠. 긴축 우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이 많지 않고 기술적 관등에 그치고 있다라는 분석을 드렸습니다. 일단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경계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 폭과 또 속도가 얼마나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3월에 금리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시가 되는 분위기인데 이번에 50bp를 올리게 될지 빅스텝 여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원자재 관련주들 계속해서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셔라라는 조언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현재 양지수 강보합권쯤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는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자, 하이트 진로 역시 가격 인상이나 리오프닝 관련 기대감으로 흐름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 리뷰 들어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제주 맥주의 급등을 또 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식음료 관련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주류 관련해서 지금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제주 맥주와 같은 이런 급등세를 좀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실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지난 2월 4일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시켜주면서 한 차례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이 하단 구간의 박스권을 돌파를 시켜줬었죠. 돌파 이후에 현재 이제 32,000원 구간에 32,000원에서 33,000원 구간에 매물을 좀 많이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매물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이 흐름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장기화됐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 초입의 단계에 위치해 있는 만큼 여전히 관심 가지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는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옵트론텍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제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자율주행이 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이 카메라 센서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한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옵트렌텍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광학 카메라에 대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추후에 수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은 지금 현재 7,000원 구간을 좀 지켜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7,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현재 이제 6,000원 구간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재공략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7,000원 구간을 좀 지켜주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7,000원 구간을 크게 거래량 없이 여전히 뭐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또 지켜주고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관심 계속해서 가지면서 홀딩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부여 가능하다라는 전략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렸고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7,000원 지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보유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 리뷰 진행을 해봤고요. 자, 여러분 오늘장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저희와 함께 또 상담 해결 방법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희 문자로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장 핫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시장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점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또 인플레이션과 긴축 정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우려가 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재가 부각되면 될수록 주식시장에서는 원자재 관련주들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석유나 가스, 비철금속이 강했고 오늘은 또 비료나 사료 쪽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자, 이 원자재 관련주 중에서 좀 어떤 섹터 점검을 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비철금속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주었다가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강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시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현하면서 현재 윗꼬리 또는 음봉의 형태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철금속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우선은 이제 비철금속 관련해가지고는 지난 이제 23개의 원자재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지수라고 볼 수 있는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 지수가 올해 들어서 약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이번 달 초에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559포인트를 이제 달성을 하면서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원자재에 대한 이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원자재 관련주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지금 백워데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을 반대로입니다. 죄송해요. 네, 선물 가격보다 현물 가격이 좀 더 높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제 선물 가격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거래가 가능하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바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수준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한데 지금 현재는 이 반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원자재에 대한 이 수요가 공급보다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주요 원자재의 23개 품목 중에서 이번 달에 이제 9개의 품목이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가 비용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비용적인 물가 부담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반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경제 상황에서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특히나 이런 요인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배경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친환경에 대한 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이상기후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급증을 하면서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뭐 니켈이라든지 구리아 같은 이런 원자재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남미 지역의 지금 현재 가뭄으로 인해서 이런 원자재 농작물에 대한
생산에 이제 좀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이슈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가 당분간은 지금 진정이 되지는 못할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당분간은 또 원자재 가격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다, 대란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관련주들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또 구리나 알루미늄 관련주들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렇게 조정 받았을 때 좀 접근해 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유망할지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형주를 우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풍산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와 관련된 기업으로 제조를 하고 또 이제 판매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이제 방위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지만 그 비중 자체는 좀 매출의 비중 자체는 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구리 쪽을 좀 더 집중하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 5월경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던 흐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지난 2월 14일경에 한 차례 최근에 보지 못했던 거래량들을 동반해주면서 이 단기적으로 이 하단 구간을 좀 지켜주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풍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대적인 이제 비철금속 관련 기업보다 시가총액이 다소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는 다른 이구산업이라든지 대창과 같은 이런 기업 대비해서 좀 다소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실적 면에서는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구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구리와 관련된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풍산보다 확실히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다 보니까 급등세를 조금 더 자주 연출을 해주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구리와 관련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장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오늘 시장에서 장 초반에 일부 상승을 보여주다가 현재는 5%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이제 4월경 그리고 이제 9월경에 마찬가지로 돌파하지 못하던 자리들이 비슷한 구간대에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5,000원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일 이제 급등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도 5,00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러한 이슈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재료에 대한 소멸 여부는 아직까지는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을 잘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이 5,000원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난해 5월 7일 이 5,520원 구간의 고점 구간을 충분히 돌파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좀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 급등에 대한 부분들을 연출을 해줄 수 있는 이구산업에 집중하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J메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J메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루미늄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죠. 14년 만에 최고치의 가격이 형성됐다라는 이슈에 의해서 전일 마찬가지로 이제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22% 가까이 상승을 했고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18%가량 급등 이후에 지금 현재는 약 5%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련해서 원자재에서 농작물 그리고 사료 이런 이제 관련주들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만큼 오늘자에서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현은 했지만 다시 한번 앞전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6,500 구간의 앞전에 매물들이 좀 많이 쌓여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살아있는 한 이 앞전 매물 구간을 소화한 구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단 구간에는 5,400원 구간의 매물대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 6,500원 구간을 돌파하면서 한 차례의 시세를 좀 더 연출해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철금속 관련주 세 종목에 대한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구리 관련주 내에서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 이구산업인데요. 전고점 5,000원 라인 돌파 여부 좀 확인해 보시면서 단기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좀 더 안정적으로 접근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풍산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 PJ메탈 같은 경우에는 5,400원 지지가 되면 다시 한번 강세 흐름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역시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비철금속 관련주에 대한 전략과 함께 오전장 시황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상담 신청 지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5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우리손 FNG 매수가 2,520원에 비중 10%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손 FNG 같은 경우에는 돈육, 육류 관련주입니다. 오늘 2,165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매수가가 2,520원이라서 아마 작년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손 FNG가 현재 뭐 보유하신 가격대에 대비해서 약 한 16%가량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뭐 워낙 원자재 관련 이슈뿐만이 아니라 농작물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우리손 FN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비료에 관련된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고 있진 못하지만 현재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슈들이 계속되는 한 차례 뭐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아직 크게 거래량들이 동반돼 있지 않은 것을 보면은 시장에서는 다소 소외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 차례 저는 충분히 뭐 이슈가 부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은 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한 차례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을 보여줄 때 이제 종목에 대한 이제 탈출의 기회로 삼는 것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큰 흐름상에 지금 현재 1930원 구간을 좀 강한 지지 구간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 193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하단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1000원 구간까지도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930원 구간만큼은 좀 지켜주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기업의 가치를 좀 생각해 볼 때 추가 매수는 다 따로 하지 않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딱 매수가 부분이 현재 자리에서는 이 상승 시에 저항의 구간으로서 맞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충분히 거래량을 동반해 줄 때 이 매수가 부분에서 탈출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930원 지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추가 매수 없이 지금 비중 그대로 그래도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회복이 됐을 때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43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매수가 11만 5,800원에 비중 20%입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매도해야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반도체주들도 이 우크라이나 리스크 때문에 소재 공급난 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잘 지켜줬는데 오늘 한 2.6% 하락하면서 12만 9천 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수익 중이신데 매도를 언제쯤에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매도 안 하고 가져가는 전략으로 한번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또 강의를 해드릴 예정인데 오늘 또 관련된 강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업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성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다분히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이제 낸드 사업부에 대해서 지난 2년간 뭐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키워왔었다가 이번에 또 흑자 전환을 하게 됐는데 단순히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128단의 어떤 기술력까지 입증이 되면서 좀 의미 있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의 기업 가치는 지금 뭐 또 주주 재고 가치를 또 환원하는 그런 이제 분기 배당을 시행한다라고 이런 밝힌 바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SK 하이닉스의 기업 가치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만약에 우리 투자자 분께서 다소 좀 지루한 흐름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매도를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기업 가치를 반영받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지난 3월달에 이 15만 원 구간은 충분히 돌파하면서 또 다른 이제 신고가 구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좀 여유 있게 좀 길게 가져가 보는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15만 원 이상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79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액토즈 소프트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13,900원에 비중 20%,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액토즈 소프트 게임주인데요. 오늘 한 0.4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2,0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매수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은데 회복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지금의 자리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차트는 네. 또 잠시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고 사실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 이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좀 많이 지지부진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이제 다 같이 동반 상승을 일부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자리가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하단 구간에 선을 하나 그어 놓았는데 앞전부터의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이제 2021년 4월부터죠. 5월부터 해서 이 11,500원 구간을 지속적으로 돌파한 이후에 이 구간을 잘 지켜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한 차례 이탈하고 나서는 다시금 이 거래량을 동반시켜주기 전의 구간이었던 이 8,500원 구간, 약 9,000원 구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보실 수가 있는데 다시금 이제 돌파한 이후에는 구간들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액토즈 소프트의 차트에 있어서는 약 11,500원 구간이 좀 강한 지지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 구간에서 살짝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구간 밑으로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비중 축소는 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투자자분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굳이 이제 뭐 비중 축소를 하지 않고 다시금 뭐 추후에 이 게임주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메타버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추후에는 상승은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인 부분들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1,500원 구간을 좀 유의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 구간으로는 말씀해주신 매수가 부근이 사실 위쪽에서의 좀 강한 저항 구간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황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줄 때 이 매수가 부분에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500원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매수가까지 회복됐을 때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18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브리봇 매수가 43,000원에 비중 30%입니다.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 로봇주들도 작년 말부터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3% 상승하면서 37,95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로봇주들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할 섹터이긴 한데 다시 그 이상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술에 기반을 해서 로봇 청소기를 개발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워낙 이제 미래 가치가 좀 뚜렷한 그런 산업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추후에 계속되는 뭐 이런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역시나 지금 워낙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런 이제 투매성 물량 또는 차익 매물들이 바로바로 출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의 이 지지 구간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에브리봇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살짝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요 31,700원 구간이죠. 이 구간을 좀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차트상의 흐름도
견조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난 이제 2월 초에 지속적인 이제 거래량들을 실어주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이다 보니까 아직 매물이 크게 뭐 출현한 건 없습니다. 위쪽에 매물들이 살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드린 이 전저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54,000원 구간까지도 이 상당 구간의 매물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예불이보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오늘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이태우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상해 1% 투자병법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강의 시간인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사실 시장이 굉장히 많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본격적으로 뭐 적극적인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미리 공부를 해놓고 우리가 관심이 있던 업종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놓게 되면은 추후에 상승 시에 조금 더 나은, 더 많은 선택의 폭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아까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 종목 상담 시에 SK 하이닉스 종목 상담을 하면서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만큼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한번 이 업종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반도체 50개 기업 중에서 이 TSMC를 제외한 총 49개의 기업들이 월간 단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TSMC 같은 경우도 월간 단위의 차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긴 윗꼬리를 달면서 좀 마감을 했었는데 실제로 1월 달에 반도체 업종들의 주가 흐름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 기업들이 과연 실적이 안 나와서 하락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위에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매월 1일마다 발표되는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되는 수출입 동향의 자료인데 반도체 1월 달 수출 같은 경우에는 역대 1월 최고액인 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19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지금 자료 집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출에 대한 호조성 소식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2022년도 반도체 시장의 전망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약 11.4%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재 여전히 반도체 시장의 전망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전망들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총 생산 대비 반도체 시장의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세계 총 생산의 성장의 규모 자체는 아무래도 이 반도체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시장의 비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2021년도에 약 0.58%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00년도에 0.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수준에 거의 준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현재 이 상황에서 이 비중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냐,
또는 하락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여야 되겠지만 사실상 현재 이 수준 자체를 유지하거나 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재 전 세계 성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2년도 약 4.9%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반도체 전망 같은 경우에는 11.4%로 두 자릿수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 세계 경제에 대한 성장보다 반도체 시장의 성장 전망이 좀 더 높기 때문에 0.6% 수준을 넘어서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렇다면은 좀 전략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적어놓은 바와 같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에 좀 집중을 하는 전략,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을 하는 전략이 올바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그런가 하는지 지금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우선 단기적으로 제가 왜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자체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좋지 않은 거 아니냐, 다소 이제 비메모리 대비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보시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 차례 하락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때는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반도체에 빅사이클이 왔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었던 특수사항을 제외하고는 큰 흐름상에 지속적으로 이 중요성 자체는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메모리 반도체 대비 아무래도 파운드리 기업 대비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되고 할인을 받고 있다라는 것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좀 다소 과한 할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조금 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목을 하자라는 부분은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낸드 플래시와 디램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종류에 따른 이슈가 최근에 주요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디램 관련해서는 최근 이제 중국 시안 공장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공장이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오미크론에 대한 이런 영향권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면서 시안시에 있던 공장이 좀 봉쇄됐던 그런 이벤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크게 있었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웨스턴 디지털과 그리고 키역시아의 이 합작 법인이 일본 생산 공장이 존재하는데 이 생산 공장에서 어떤 불순물이 혼합이 되면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각각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사실 이제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의 이 지난 2021년 4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의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한 30% 이상으로 되는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기업에서 생산 차질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최소 6.5 엑사바이트 규모, 그리고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 엑사바이트 규모의 생산 차질을 좀 빚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낸드 플래시에 대한 이 출하량 자체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대비 8% 수준이다 보니까 이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또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속적인 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 4분기를 기점으로 반등을 보여주는 상승 반전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분위기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PC 수요라든지 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PC 수요라든지 서버에 대한 수요 자체가 견조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 자체는 긍정적이고 상반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이 가격 사이클 자체가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는 전략이 옳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좀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가져가자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 비메모리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TSMC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죠. 근데 지금 현재 고객사를 가려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고객사의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40조 원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3나노 공정을 이번 연도에 양산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TSMC와 다른 부분은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이 GAA 기반의 3나노 공정을 실행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GAA 기반의 3나노 공정이 아무래도 이 핀팻 대비해서 칩 면적은 30% 감소가 되고, 전력 소모 같은 경우에는 50% 증가, 그리고 성능 면에서도 30%의 증가 효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3나노 공정이 삼성전자가 수율 면에서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 점유율을 조금 더 많이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비메모리 쪽을 집중하는 투자 전략이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글로벌 기업들의 반도체 패권 경쟁, 기술 경쟁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인수 소식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정말 잘 찾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관련 공략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일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닝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입니다. 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계신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워닝 머티리얼즈의 투자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OLED와 관련된 이 디스플레이 소재를 또 공급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스 같은 관련된 이런 소재를 납품을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격 상승들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워닝 머티리얼즈의 실적면에 있어서 좀 큰 폭의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워닝 머티리얼즈의 이 고객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와 굉장히 관련된 고객사를 또 두텁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전방 이런 산업들에 있어서 성장성이 좀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이런 투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워닝 머티리얼즈에서 이런 캐파 확대에 따른 특수가스에 대한 매출 비중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차트상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우선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지난 2021년도 3월부터 약 4월까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면서 한 차례 시세를 좋은 흐름들을 연출해 주었지만, 다시금 이 박스권 하단 구간으로 내려와 주면서 이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박스권 하단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설정을 하시고 박스권 상단 구간을 어느 정도 1차적인 목표치로 설정하면서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할 때는 전 고점 구간을 2차 목표치로 설정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런 가격 전략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워닝 머티리얼즈의 가격 전략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이 약 3만 원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흐름상에서도 이 3만 원 구간이라고 하면은 지난 2020년도에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했던 고점 구간이었고 이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는 굉장히 강한 지지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닝 머티리얼즈의 이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 3만 원 구간을 잡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단 구간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이 사실상 1차 목표치로 소폭의 소량의 익절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이 전방 산업의 성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 전고점 구간인 42,000원 구간까지도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워닝 머티리얼즈였습니다. 꽤 오랜 기간 박스권 행보를 보였는데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상단쯤으로 좀 짧게 잡으셔도 괜찮지만 앞으로 반도체 업황의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충분히 전고점 42,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가격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다양한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소식을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보면요.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성명을 철회를 하고 지금 러시아 쪽에서도 외교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다라는 마음을 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확실한 게 없는 정말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9시 반 구간에 크게 낙폭을 좀 만들어낸 뒤에 V자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초 부근까지는 올라오지 못한 채 지금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0.1% 내림세 기록하며 2,701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코스피보다는 조금 반등 흐름이 더 컸습니다. 지금 그래도 거의 시초가 부근까지 회복을 해내면서 0.08% 강세 속에 85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마음이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890억 원 넘게, 기관이 500억 원 가까이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부담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두 주체 모두 다 제조업 쪽에서 매도세를 확장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에서는 오늘 외국인만 지금 팔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428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내는 사이에 외국인들이 내놓고 있는 코스닥 100 종목을 중심으로 기관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급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농업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 살펴보시죠. 지금 전반적으로부터 모든 원자재 공급이 부족을 하면서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수 원자재부터 이제 곡물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발발이 되면서 최대 밀 수출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 속에 다시 한번 이 공급 부족의 곡물 쪽으로 지금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효성 OMB가 27% 거의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유 같은 경우도 18% 두 자리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비와 고려산업까지 전방적인 식량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수혜감에 기대감이 없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지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종이가 모자라서 또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벌써 1년 사이에 인쇄용 용지는 400%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핀란드에 위치한 임업회사가 파업을 시작을 하면서 종이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유럽 국가에서는 슈퍼마켓에 지금 라벨지가 없어서 상품을 매대에 올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지 관련주들 추가 제지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들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림페이퍼가 20%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신풍재지와 한창재지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HMM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운임 가격이 계속해서 폭등을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전년 매출이 115% 증가를 하면서 오늘 장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어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던 현대차. 오늘은 시총 상위주 가운데에서 반등 탄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들어오면서 3% 이상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18만 원 회복을 하면서 18만 2,500원 선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